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겁나게 마음에 드는 에이수스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GX531 GW 모델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상단에는 ROG 마크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거울처럼 이렇게 위가 보이는 형태로 해서 로고가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이 무늬가 조금 다른데, 그래서 보면은 네, 실제로 윗부분을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오른쪽에는 USB PD를 지원하는 단자랑 USB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는 USB-C로 충전도 가능해요. 이거는 예전에 게이밍 노트북들은 USB-C로 충전이 대부분 다 안 됐었는데, 이 모델은 이 기능을 넣어버렸어요. 제 피로스 S 모델이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합판 부분이 열립니다. 이 화면을 들어 올리면 이제 힌지가 이 부분을 밀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노트북을 닫은 상태로 이 윗부분을 만져보면은 커버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불량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 수 있는데, 불량이 아니라 일부러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화면을 열었을 때 이 부분이 열리면은 이쪽으로 공기 유동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공기 유입량을 늘려서 노트북을 더 아주 빠르게 시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5.6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고 FHD에 해당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빛 반사가 없는 타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에이수스 게이밍 노트북들은 베젤이 좀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트북이 좀 크고 약간 두꺼웠죠. 근데 요즘 추세가 좀 슬림하고 백팩에도 그냥 착 들어가는 그런 걸 원하다 보니까 이 모델도 상당히 얇고 디자인이 좀 컴팩트하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 사이즈는 큰데 베젤이 얇으니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노트북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화면은 144Hz에 3ms/s의 아주 빠른 응답 속도의 모니터가 들어갔어요. 사운드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팬텀 인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쓰면은 화면이 좀 더 색감이 더 정확하고 눈이 좀 덜 아픈 느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모델은 좀 특이하게 상단 부분에 본체 내부에 이제 좀 필요한 부분도 있죠. 뭐 열을 식히기 위한 히트 파이프나 뭐 팬, 그리고 메인보드 뭐 중요한 부분들 다 위로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키보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원래는 키보드가 한 요쯤 있고 한 이쯤 있죠. 그리고 터치패드 여기 있어야 되는데 터치패드가 이제 오른쪽으로 좀 밀려나 있고 이제 키보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자판 배열도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키보드 타이핑감은 좋았어요. 이게 키가 좀 좋은 게 사용돼서 키보드 사용할 때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키보드가 좀 너무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용한다고 쳤을 때 만약 손을 내려놓고 친다고 하면은 손바닥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키보드 타이핑 할 때 좀 좋은 자세는 약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손목에 무리가 좀 덜 가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타이핑하면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이제 반대로 이제 무릎을 이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타이핑하거나 했을 때는 이게 키보드 더 아래쪽 내려왔기 때문에 손을 올릴 만한 공간이 없어서 약간 조금 어정쩡한 자세가 되긴 돼요. 근데 좀 장점이라 하면은 이제 쿨링과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강화되기 때문에 소음은 좀 더 줄어들면서 쿨링 성능도 좋고, 예, 성능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들어갔는데, 여기 이 부분 터치패드거든요. 근데 터치패드 위아래 좀 길쭉하잖아요. 이제 버튼 있고. 이것만 해도 좀 재밌긴 한데, 근데 위에 보면은 계산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터치패드 역할을 쓸 수 있고 계산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동시에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누르면 이 위에 숫자 키패드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유일하게 키보드에 텐키리스처럼 돼 있는데 숫자 키패드가 없죠. 근데 누르면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럼 이때는 터치패드가 동작을 안 해요. 이렇게 해도 마우스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르면, 여기 있는 숫자 누르면 숫자가 입력이 돼요. 키보드처럼. 실제 숫자를 입력해보면 되게 빨리 인식을 잘해요. 좀 길게 눌러야 될 필요 없이 그냥 누르면 실제 키 입력하듯이 이렇게 잘 입력됩니다. 이렇게 오죽하면 제가 보세요. 이렇게 입력해도 다 입력이 돼. 네. 이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숫자 키패드가 없어서 좀 이게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딱 이걸 해결할 만한 부분 여기다 딱 넣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또 ROG 이미지가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아모리 크리에이터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 보면은 막 되게 멋있게 돼 있어요. 그래픽으로 되게 멋있게 돼 있는데, 노트북은 배터리를 이용하는 한정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성능을 내죠.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좀 최대한 끌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좀 고성능이 되는 거고, 배터리를 좀 아끼기 위해서 좀 세이빙을 하면은 이제 저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 풍량에 따라서 전력 배분하도록 이렇게 버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조용한 모드로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팬이 아주 조용하게 동작하고요. 터보로 동작시키면은 좀 팬이 좀 더 세게 돌아가면서 고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돼요. 아까보다 좀 팬 소리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좀 최적화가 됩니다. 이 외에도 보면은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 최적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에 여러 가지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 효과를 여기서 적용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컬러 사이클이나 뭐 레인보우 뮤직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거나 뭐 여러 효과가 있어서 이걸 적용시킬 수 있고요. 근데 단축 키를 이용해서도 적용 가능해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여기 효과가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좀 밝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빛이 좀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뭐 트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필요하다면 실행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보니까 다운로드해서 뭐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뭐 소닉 레이더는 뭐 게임할 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시각화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GPU 트윅 이런 것도 있고요. 오, 멋있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ASUS 계정을 로그인하면은 설치가 가능하니까 한번 해서 뭐 오버클럭이 필요하거나 하실 때는 한번 트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동영상 재생할 때 품질이나 화면 퀄리티, 그 시야각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 좋았어요. 좌우에서 봐도 좋고, 지금 저작권 때문에 길게 영상을 재생은 못하지만은 보시면은 화질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팬텀 인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디스플레이가 좀 눈이 좀 편하네요. 근데 이 모니터만 그런 게 아니라 팬텀 인증을 받는 게 좀 까다로운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받은 디스플레이를 실제 눈으로 보면은 일반 디스플레이랑은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리고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화면을 너무 얇게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아서 약간은 두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좀 튼튼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움직입니다. 네. 가장자리 부분이 이제 너무 얇아서 깨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좀 보호가 잘 돼 있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면 지금 사운드를 좀 최대 볼륨으로 좀 높인 상태거든요. 저작권 때문에 계속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이걸로 뭐 음악도 들어보고 동상도 켜보고 막 해봤지만은 사운드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최대 볼륨으로 사실 쓸 일은 그렇게 없어서 좀 낮춰서 든다고 치면은, 네. 사운드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사운드가 좋아 보이는 느낌 분명히 있고요. 저작권 때문에 길게는 못 보여드리지만 사운드는 직접 들어보시면 뭐 불편함은 없는 정도, 뭐 상당히 좋은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올 울트라 옵션에서 프레임은 지금 100, 102, 뭐 98, 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을 높음으로 낮추면 프레임이 한 110 정도 나오더라고요. 프레임 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나오지만, 근데 실제 게임 해볼 때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때 뭐 끊기는 느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노트북을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어떤 노트북은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끊긴 느낌도 있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 얘는 좀 그런 느낌이 없고 좀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네,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했을 때 조금 불안정한 모습도 좀 보여줬는데, 이게 배틀그라운드 서버 자체가 최근에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끊긴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좀 그런 게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느낌에. 탭파밍 할 때 이게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막 느리면 이렇게 할 때 빨리 안 넘어가고 약간 버벅버벅해요. 약간 그런 느낌 없이 빨리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도 어, 제가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좀 많이 해봐서 약간 그 좀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노트북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차피 이걸 노트북 이용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집에서는 대탑을 하는 게 물론 효과가 제일 좋겠죠. 더 큰 화면에 게임하는 게 좋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이라고 하면 자취를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노트북으로 좋은 성능을 좀 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노트북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게임을 하고 그만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팬이 좀 세게 돌아가고 있고 열도 좀 많이 좀 올라간 상태인데, 근데 제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열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열이 일어날 만한 부분을 다 위로 몰아놨기 때문에 이 키보드 부분은 열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쪽 만졌을 때는 뭐 뜨거운 거를 모르겠어요. 뭐 노트북이 그렇게 뜨거웠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키보드가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 부분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음,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 좀 얇고요. 그 옆에 보면 약간 금테를 두른 듯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디자인이 좀 되게 고급스러워요. 직접 봤을 때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성능도 상당히 잘 나오는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얇게 디자인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노트북은 좀 얇게 보이게 하려고 이 부분 아래쪽은 좀 얇게 하고 위가 좀 두꺼운 형태되는데, 얘는 거의 플랫해요. 거의 평평합니다. 네, 일자로 있고 직사각형의 모양의 디자인도 참 상당히 잘 살린.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 상태를 알려주는 위에 램프가 위에 있어요. 근데 이건 화면을 닫든지 열든지 항상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디자인을 상당히 좀 잘한 노트북이 아닌가 싶어요. 닫으면 이 부분 이렇게 닫히는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참고로 이 부분 이렇게 건드렸을 때 이렇게 드쓱드쓱 하는 건 정상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러 탄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을 해서 사용할 때만 이제 열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제 통풍을 열어주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멋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세한 리뷰는 글 리뷰로 좀 올려놨으니까 글 리뷰도 꼭 봐주세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링크 꼭 봐주세요. 고맙습니다.